송전선로 반대한다. 공동 접속 설비 송전선로로 인해 발전 사업과 아무 관계가 없는 영광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65km 중 절반가량인 33km를 영광군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 밑도 끝도 없이 저희들끼리 진행하는 개개 영광군의 소중한 상과 들이 송전철답에 잠식되게 될 것이 운명이다. 분산 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도하였던 전라남도의 계획과는 다르게 결국 수도권에 소재한 반도체 단지에서 대부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해외 금융자본을 위한 발전 사업자와 수도권 소재 대기업 이익을 위해 땅을 일구며 살아가던 우리 지역 주민들의 평화가 깨지고 있다. 이에 분노한 영광군민은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민 반대대책위원회 구성을 하여 전라남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대해 왔고, 영광군의회에서도 영광군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4일 특별위원회는 전남도청에 방문하여 박창환 정무부지사와 면담하면서 송전선로와 경과 지역 주민에 배제되고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므로 지정 신청을 연기해달라는 영광군의 입장을 정중히 전달했다. 당시 박창환 정무부지사는 영광군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고 향후 사업 추진이 시 밀실 행정으로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 특별위원회와 반대대책위원회는 정부 부지사의 약속을 믿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지난 4월 29일 송전선로 경과 지역으로 설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변명도 없이 산업통상부에서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제출하였다. 산업통상부에서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 민간협의회 구성에서 민간인은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 있는 주민, 어민, 집적화단지 사업문으로 인해 설치되는 전설비 주변 주민과 실질적인 이해관계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민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송전선로 설비 주변 주민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송전선로로 경유지 지역 지자체에 민간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의조차 해보려 하지 않았다. 이는 지침 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민간협의회 지자체가 무효라고 볼 것이며, 여기에서
의결한 직접화 단지 설계 또한 적법한 것으로 볼 없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산업해상특력 직접화 단지 지정 신청을 받아들여 직접화 단지로 지정하는 우를 범해 또 다른 다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영광군의회 해상특력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와 신안해상특력 송전선로 영광군민 반대 대책위는 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100일간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를 반대하는 국민 반대 서명을 추진하였고 7,934명의 국민이 반대 서명을 참여했다. 오늘 직접화 단지를 지정 권한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민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니 영광 국민 의견을 귀담아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영광 국민의 의견을 분명히 밝힌다. 영광 국민의 요구 1. 산업통상자원부는 집회화 실시 개혁의 필수 조건인 성전선로 경과지역의 수용성을 포기한 신안폭력 집회화 지정 신청을 반려하라. 2. 전라남도는 성전선로 지역 주민들을 배제한 집회화 단지 실시 계획 수립 과정에서에 대하여 사죄하고 지정 신청을 철회하라. 3. 발전소 부대의 시용자인 환절의 설명이 엔말이냐. 집회화 단지 실시 기관인 전라남도가 직접 주민 수용을 확보하라. 4.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송전선로 남설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송전 비용 절감을 위해 수도권의 소재 기업의 발전지역 이전 기획 및 지원 방안을 수립하라. 2004년 7월 29일 영광군 해상풍력 송전선로 공동대책위원회 영광군 의회 해상풍력 송전로 특별대책위원회 신안해상풍력 송전로 영광군 반대대책위원회 감사합니다. 이 세종시가요 정말 대단한 도시예요. 제가 알아봤더니 아파트에서요 쓰레기를 딱 이렇게 버리면은 지하로 쓰레기가 탁 타가지고 쓰레기 처리장까지 쫙 콘베이어를 타고 이렇게 나간답니다. 정말 편한 도시죠. 그리고 봐보세요. 여기 주변에 전봇대가 있나요? 네, 전봇대 하나도 없어요. 다 지중화로 했어요. 뭐 송전선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죠? 아니 송전선로 그렇게 좋으면 자기들한테 다 세우지 왜 우리 영광에다 송전선로 세우려 할까요? 그렇죠. 자기들은 싫으면 우리도 싫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 땅값 떨어질까봐 못 세우면 우리 영광 땅값도 송전선로 세워지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 당연한 진리를 산자부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산자부를 지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자부가요 2030년까지 해서 후소차를 4,000대인가요? 4,000대를 이렇게 보고한다 합니다. 근데 수소차가 뭐냐면요 우리 전기를 수전에 물로 분해돼서 만들어지면은 그 수소가 만들어집니다. 그 수소를 이런 전기차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운행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동차에다가. 네. 그러면요 이 수소버스를 1시간 운행하면은 약 10kg의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LPG, 디젤 버스의 80% 이상을 감축을 한답니다. 너무 좋죠? 그럼 여기가 수소 충전소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우리 정부 종합청사에 수소 충전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12개. 예? 12개? 우와! 또, 아니, 더 써보세요.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예? 딱 한 곳 있어요. 딱 한 곳. 왜 그러겠어요? 왜? 아니, 그러지. 토질감시 쫙 갔다가요. 저 보건복지 옆에 가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우리가 알립에 이런 탄소 중립을 이해하려면은 그런 수소버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수소버스 하나를 이 산자부가 주무 붙여야 해가지고 이렇게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수소 충전소를 하나밖에 안 만들어요. 이게 얼굴에 양면성 아닙니까? 맞죠? 이런 정보를 우리 영광 국민들 믿고, 아, 송도절로 3호사 볼트가 지나가니까 우리는 괜찮으니까 전까지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보상만 해주면 되겠다, 돈만 주면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죠? 우리가 돈의 한자가 끼끼니에요. 우리 노무민들을, 시골에 있는 주민들을 이 정부가 돈 귀신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돈 귀신이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 샀으니까 안전하고 깨끗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송정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 없이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게 그 꿈이고 오늘 여기까지 온 바람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구호해치겠습니다. 영광군민 우러가는 산자부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영광군민 반대하는 송조절로 처리하라! 처리하라!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급하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6월 14일 날 통과를 해가지고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 분산에너지 특별법, 분산에너지법의 핵심이 뭐냐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더 싸게 전기를 사용하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전기를 비싸게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200% 그러니까 100% 이상을 더 전기를 생산합니다. 우리 영광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경기도가 54%인가요? 그리고 서울이 17%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송전선로를 거쳐가지고 서울을 도착할 때 서울 사람들은 약 킬로와트당 0.4원을 더 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영광 같은 경우는 약 0.5원을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 받자고, 이 돈 안 내려고 그 수월한 송전선로를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안 하겠죠? 포기 안 하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분산에너지법이 정착이 되면 이제 송전선로는 안 세워질 거다, 이렇게 정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정부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러한 에너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결코 송전선로 경과지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 대마 산단에는 수소 에너지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수소 에너지 지정화 센터 연구동이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영광뿐만 아니라
전남에서 생산되는 바람과 열과 지역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로 바꾸는 그런 전략적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소 충전소를 그쪽 지역에다가 만들려고 하면은 그쪽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강진구에 있는 하남에 있는 강진구 하남인가요? 그쪽에 2013년도부터 수소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까지 거의 23배인가요? 그 정도 될 수소 발전소를 다시 지으려고 하니 그쪽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시설을 여기다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지역에서 나온 전기를 송전선로로 계속 보내야 한단 말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산자부가 이러한 정책을 정말로 올바르게 운영하려면은 서울에 있는 대도시권에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발전소와 수소 충전소를 발빠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우리 지역에는 수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수소 발전소 그리고 수소 집자단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가지를 겹치지 않고 수소 에너지를 수소로 만들어서 수도권에서 써서 같이 공동 번영해야 한다는 이 말을 분명히 산자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정부는 수소산업 육성을 즉각 실천하라!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을 사용하면 반도체 공장이 우리 지역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공장을커녕 내려오는 사람이 뭐냐면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뭔지 모르시죠? 어머니들이 데이터 센터가 뭐냐면 우리가 핸드폰에서 각종 전달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한 곳에 모아져서 이것들을 보관하는 것을 데이터 센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행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각종 돌아다니는 그 돈을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은행인데 이게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지금 장성에는 카카오 프랜차이즈인가요? 거기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약 4천억에서 6천억 정도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기가 무려 45배가 정도 든다고 합니다. 45배가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메가면요 우리 원자력 발전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원자력 발전소 생산되는 약 4.5% 전기를 그 데이터 센터에다 쓰는 겁니다. 근데 그 4천억, 6천억 들었던 데이터 센터가 전기하고 물만 엄청 먹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인공지능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우리 지역으로 내려버립니다. 우리 지역으로. 해남에 가도 미국 데이터 센터 사고이 돌아가다가 또 철회됐습니다. 우리 전남이 이러한 실정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들어오지 못하냐면 반도체 공장에서 운영할 인력들이 우리 전남에는 상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반도체 공장이 들어온다면은 반도체 공장을 배후에서 지켜줘야 할 배후 도시가 적어도 20-30만 정도 배후 도시가 3-4개는 돼야 됩니다. 그러나 3에서 50만 배후 도시 우리 전남에 없습니다. 동북부를 제외하고 서남권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만 더 공부하면 다 아는 사실을 우리 전남에다가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면 반드시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주겠다,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수소 에너지 측정화 단지를 우리 전남에 꼭 유치해서 우리 세계사 생산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수소로 바꿔서 같이 수도권과 우리 전남이 공동 상생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해상풍력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찬성하는 해상풍력과 태양광은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지역 주민이 찬성한 해상풍력과 태양광에서 수도권으로 옮기는 송도 선로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굳이 수도권으로 가져간다면은 해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자부는 3년 전부터 이미 해상 추진화 방식을 선택하고 이것을 현장에 접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신한 해상풍력이 사업자들 중심으로 한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산업단지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추적에서 알았던 진실입니다. 지금 전남도가 동해안까지 가는 이 송도선로는 반전이 국가 산업으로 인한 지정한 선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한 해상풍력 사업자의 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밖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에서 생산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기필코 가져가시려면 꼭 우리가 주장하는 바다 밑으로 가져가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싸움은 길고도 험난할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 대표자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한군 군공항 반대를 위해서 우한군에서 우한군 군공항 반대 지원을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이명민, 정선우, 저 그리고 김강은 부장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은 영광군 송도선로 경과지 반대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반대 목소리를 끝까지 관찰할 때까지 함께하는 그런 조례를 기필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어깨 걸고 영광군 송도선로 경과지 반대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벌써 작년 12월 달에 이런 우리 대책위를 구성해서 1월 달에 전남도청에 가서 정무부지사와 면담하고, 그때도 절대로 우리 영광 국민의 허락 없이는 협의 없이는 안 하겠다고 다짐을 받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밀실행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개탄을 경할 수 없습니다. 1월 달에 가서 그 건설국장 그리고 부지사한테 좀 소리도 치고 했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해서 정말 얌전하게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뒤통수 맞았고요. 영광군의 송전솔로 대책위원회 특별위원이자 영광군의 자치행정위원회 정선우 의원입니다. 영광군의 해상 송로선로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상 풍력이 송전솔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많은 분야에서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저희 입장이 있어서 많이 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으로서 송변 전설비가 대안에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신한해수풍력 송전솔로 경과 대역과 직업화 단지 산업 보면서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리려야 믿습니다. 저희와 똑같은 입장이겠죠. 집주파 단지 산업 계획이 송전솔로 경로와 시점과 종점만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지 결정적인 명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경과 지도를 보면은 최단 거리를 직선 거리도 아니고 마을과 상간을 빙빙 돌아가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저희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영광, 장성, 경계에서 신장성 변선 쪽까지 연결된 구간은 10km까지는 지하로 이제 지중화로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자기네들 한 말이겠죠. 송전솔로 총 연장 거리로 일부 기간은 지중화돼 있고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는 부분이 곳곳에 산재돼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사업을 주민 반대도 무릅쓰고 감행하는 전남도가 무엇이 그리 급한지 정말 궁금하고 저희도 참 아이러니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추진을 전남도의 하는 행태가 우리 국민의 뜻을 모아 반대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저도 여기 계신 분들과 똑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뜨거운 햇볕 아래서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애를 쓰시는데요. 저희들도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의원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민간협의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은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민, 어민, 집적화단지 사업으로 인해 설치되는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신청한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민간협의회 명단에 송전선로가 관통하는 영광군의 주민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민간협의회 구성 자체가 엉터리로 무효입니다. 한전에서 실시한 사전주민 설명회는 더욱더 과간입니다. 28개 마을 중 24개 마을에서 완료하였다 하였는데 그 마을 중에는 단 3명만 참가하였는데도 주민 설명회를 실시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개의 행정리 주민이 적어도 200명은 될 텐데 단 3명만 상대로 실시한 주민 설명회도 설명회라고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보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놓고 당당하게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고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하는 전라남도가 옳습니까? 우리 영광군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침대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광군을 경과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 포함된 송전 효율이 더욱더 뛰어난 서해안 해저 직류 송전 방식으로 송전 선로를 건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안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검토하시고 반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안해상풍력 발전은 당초 전라남도 이치한 사업체 내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전부 사용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전기는 경기도에 소재한 반도체 내에서 대부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는 타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에서 필요하는 전력을 보내기 위해 송전선로를 건설하면서 영광군을 포함한 신안군, 무안군, 한평군, 장성군을 송전선로로 경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영광군민은 신안 해상풍력 송전로 영광군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라남도의 일방적인 사업을 추진에 반대해 왔고, 지난 2월 7일에 전남도청 앞에서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를 반대하는 집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4월 29일 산업통상부의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지정 신청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영광 국민들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영광 국민들은 국민들만의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곳까지 오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남도가 어떤 형태를 부렸는지 공동위원장이신 전국 이통장 영광지회 최영주 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공동 대응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국 이통장연합회 영광지회장 최영주입니다. 앞서 정명수 공대위원장님께서 오늘 집회의 목적에 대단히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정명수 공대위원장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전라남도에서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지정 신청을 어떤 형태를 부렸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민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4일 전남도청에서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같은 시간 영광군의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는 박창환 정무부지사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 자리에서 향후 사업 추진 시 밀실 행정으로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었으나 믿음에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화 단지 지정 신청을 한 것입니다. 정부 부지사조차 약속한 사항을 까맣게 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 형태를 보며 얼마나 허탈한 감정을 드는지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업 계획 단계에는 직접화 단지 신청 발전 용량에 따라 한전 발전소 개통 연계 기준에 근거한 전략개통 검토를 통해 양육점인 신안 임자도와 연계 변전소인 신장성 변전소만 정하여 사업 계획을 반영하고 직접화 단지 지정 이후에 경과지 주민 등 실질적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전력개통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송전선로 후보 경과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화 단지 지정 신청 서류를 확인해 보니 이는 다 거짓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간 협의회 사전 주민 설명회 전부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것처럼 꾸며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직접화 단지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르지 않은 신안 해상풍력 직접화 단지 지정 신청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를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청을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 사업 지정 신청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